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6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지나면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2주 동안 좀 지켜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파도 관련된 특별한 이슈 사항이 지금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소강 상태이고, 지금 태풍의 눈을 지나는 것처럼 뭔가 휘몰아치기 전에, 그런 고요한 상태인 걸로 저는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벤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용 말씀드려 볼 테니까, 편히 영상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많이 안 눌러주셨는데 저와 함께 5월 말에 이제 파도 실적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끝까지 같이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드릴 게 있는데 내일은 제가 촬영을 따로 안 할 거니까 제가 휴가라서 내일 촬영은 없을 예정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촬영할 예정인데 항상 쉬는 날 이벤트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또 내일 어떤 또 일들이 발생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벤트가 있더라도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 부분도 결국에 어떤 부분으로 연결해서 파도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이랑 지금 실적이 결국 중요한데 지금 전방 산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 차트적으로 마지막에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언급 말씀드렸지만 주봉 월봉이 마감되는 5월이 또 중요한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5월 말에 많이 겹치면 그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들을 결정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두 가지 이유일 텐데 두 가지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반대로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은 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듯한 내용들이 많긴 한데 우리들은 이제 어떤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 금리 인하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금리 인하가 되어야지만 사이클이 살아나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는 게 이제 우리가 파두가 매출을 하는 전방 산업에 대한 그런 시장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는 낮아지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금리가 지금 6월 달에 FOMC도 있고 9월 달에도 있고 11월 달에도 있긴 한데 저는 9월에 한 번만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이유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앞서서 뭔가 지금 정권 가지고 있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머니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을 이용을 해서라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 이유나 그 앞에 6월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론은 9월에 한 번만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까지 좀 접근을 해 본다면은 이전에 6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4월 달에 시장을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앞서서 시장이 반응을 했었는데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두 달 앞선 7월 달 조금 더 빠르면 이제 6월부터 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AMD랑 주가가 또 거의 3.6%, 4% 상승을 했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장이 다시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엔비디아가 크게 영향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국에는 이 파두와 또 연결 지어야 되는 게 저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만 하나만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대표하는 이제 산업군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에 이 AI라는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꼴 AI 산업에 대한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좀 결론을 내렸고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22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도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의견이 두 개로 좀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수요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보다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뭐 거의 8배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 피로감이 누적됐다.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나 조정받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견이 대립적인데 이 결국에 실적 기준으로 해서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예상치도 기존보다 계속해서 높게 잡고는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AI 시장이 다시 한번 불 붙을 가능성이 높고 뭐 비슷하거나 실적이 하회하는 나온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꺾이면서 AI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AI 시장이 계속 주도를 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AI 시장이 빨리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패러다임이 바뀐 게 이 AI 시장이 계속 주도를 하면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결국 데이터 센터가 수요도 이끄는 그런 과정들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AI 시장이 잘 되어야지 파두가 주로 지금 주 고객사인 메타로 공급하는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부분인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전방 산업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HBM도 완판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는 HBM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이 SSD가 중요하죠. 기업용 SSD. 그래서 삼성전자 뭐 관계자 얘기를 이제 따르면은 SSD 수요 증가는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인 추세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업 임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고 저 또한 SSD도 충분히 지금 더 이제 초입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관련된 내용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퀄리타스 반도체가 유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면서 300억 모았는데 거의 그 2배에 달하는 600억 규모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을 해서 주주들에게 엄청난 좀 피해를 끼쳤죠.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주주한테 피해가는 입장인 거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냐면 비슷하게 팹리스 기업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유증을 했는데 파도도 유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좀 말들이 많았을 텐데 이 부분도 제가 3번, 4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자면은 파도 대표가 유상증자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많아가지고 파도 같은 경우는 유증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파도 대표 말도 신뢰를 해야겠지만 이 재무제표적으로 봤었을 때 데이터적인 측면으로도 아직까지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하나의 이벤트긴 한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왜 계속 파도를 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이 IPO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시장에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내일 ICTK라는 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도 1100대 1 경쟁률로 이제 나와 있고, 이 주간 증권사도 NH투자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IPO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 상장 이후에 가격 흐름들을 한번 또 보면서 뉴스 기사를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전방 산업이랑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앞선 뭐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SSD 시장,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부분에 따라서 전방 산업의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정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더 빠르게는 내일 17일 날 방금 말씀드린 ICTK 그 기업 IPO가 상장이 되면서 또 IPO 관련된 뉴스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30일까지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30일 이내에 실적 관련된 이제 공시가 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법 리스크도 5월 말 중으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 5월 달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5월 달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주가 상승한 부분은 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때마침 시장이 도와줘서 상승을 했던 부분인 거고, 이전에 여기 저점 라인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정말 알맞게 반등을 딱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결국에 이 상장 이후에 월봉 5일선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월봉 5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강한 저항대다. 강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은 결국에 강한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선 이벤트들을 다 소화해내고 상승을 하면은 지금부터 바닥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봉도 제가 지난번 여기서 주봉 11선을 돌파를 해서 잠깐 좋아라 했었는데 다시 이제 빠졌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때부터 주봉 11선을 생기게 난 시점부터 해서 계속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주식이라는 게 한번 특정 기간만큼 하면은 또 반대인 기간만큼 또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패턴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 하락을 거치고 나면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봉 11선 돌파를 하면서 월봉 5일선도 돌파를 하고 일봉상 박스권을 계속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6월 달부터는 조금 또 좋은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봉상 요런 저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박스권 중앙값 정도 되는 가격이 요 앞전 주봉의 시초가 가격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중간에 저항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뭐 여러 가지 뉴스들 기사를 뭐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내일 상장되는 거 잠깐 체크를 하고 관련된 뉴스 기사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과 실적 발표 후에 시장 움직임, 그리고 30일 날 실적, 요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으로 좀 중요하게 체크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좀 제가 촬영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한다 말씀드렸고, 월요일 날 제가 다시 또 인사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